예, 지금부터는 10월 넷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실적 발표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24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10월 이제 마킷이라는 곳에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그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겠죠. 예, 10월 25일은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고, 그날 이제 우리나라에선 코오롱 티슈즌이 상장 폐지 여부를 또 그러니까 거래가 재개될지 그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은 미국의 GDP 나우라 그러죠. 거기서 발표하는 3분기 GDP 추정치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메타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여기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한국에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10월 27일 이제 목요일은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3분기 GDP가 그날 이제 그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 다 발표가 되고요. ECB 통화정책회의,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발표는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날 확정 실적을 발표해서 IRR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애플과 아마존도 그날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10월 28일에는 미국의 9월 이제 PCE 지표라고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독일의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일단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정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꽤 있어 보이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번 주에는 실적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는 역시 애플이겠죠. 네. 애플하고 이 메타 이 기업의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꼭 체크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좀 포문을 열 텐데 엔진 그 품질 보증 비용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스케줄들도 한번 언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다 발표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실적은 이미 뭐 삼성은 발표했으니까 감산할 거냐, 어떻게 설비 투자 어떻게 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 축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꼭, 이게 명확하게 나와주면요 시장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이번 주에 그 ECB하고 BOJ 유럽과 일본에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어쨌든 그 특히 BOJ가 중요하죠. BOJ가 지금 너무 좀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니까 예. 이걸 좀 바꿔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엔화가 이제 강세로 네. 돌아야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게 약세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금융시장 전체가 다 좋아지는데, 예. 이번에도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BOJ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물가지수가 이제 미국의 9월달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예.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물가지표고, 요즘에 우리가 유럽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영국, EU가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증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독일입니다. 네. 독일도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니까 또 높게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는데,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좀 선방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더라고요. 네네. 이 업황 뭐 바닥 신호가 나와야 약간 뭐 반등도 가능하다 이야기 나오는데, 뭐 최근에 업황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로운 전망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뭐 적자 날 것 같다, 예. 이런 좀 내용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잘 벌던 기업들이 이제 적자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좀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재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적자 충격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감산을 안 한다고 언급을 해버려가지고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실적 발표할 때는 좀 더 얘기는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이번 IR이 이제 주목이 네, 되는 거죠. 주목이 되죠. 그러면 설비 투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뭐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공장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의사 결정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나왔던 거는,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국의 YMTC가 애플에 그 낸드 납품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애플이 이제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탑재 안 한다고. 네. 중국 거를 아예 이제 배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 규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좀 반사익 받지 않을까 이런 보도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망은요,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로 다 맞춰져 있어요. 내년 2분기나 3분기 되면 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는 건 항상 선반영을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면 내년 2분기도 좋아지겠다. 그래서 요즘에 주가 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도 주가가 좀 잘 버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제 리콜 대응을 위해서 2조 9천억이나 되더라고요. 이제 충당금을 쌓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뭐 3분기 실적하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미국 전기차 공장 세액 공제가 많아진다 이런 호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좀 합쳐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뭐 금액을 떠나서요.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세타2 GDI 엔진이 2011년부터 18년까지 나온 이제 거기 적용된 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엔진 분사 쪽에 뭔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그 집단 소송이 한번 걸려가지고 예. 이제 합의를 하려는 과정에서 평생 보증 조건을 내건 거예요. 네. 평생 보증이면 이게 고장 나면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중고차도 다 포함이 돼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부담스럽고 지금 일단 나온 내용으로는 60% 정도가 교체가 됐대요. 그런 차들이. 아직 한 40% 정도 남았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났대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예. 미국의 달러로 이걸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에 따른 그 이 품질 보증 비용이 더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런 이제 충당금 이번에 2.9조 원 정도 쌓은 거에 대해서 시장이 물론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60%면 이제는 40%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점점 이제 규모는 줄겠지. 예. 이런 이제 그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에 뭐 엄청나게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세액 공제 이 부분은 뭐 좀 반영이 됐습니까? 주가에? 이거는 반영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잖아요. 세액 공제 최대 2.35조 원 정도 가능하다. 네. IRA 법안에 보면 투자액의 6에서 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줘요. 네. 최대 30%.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 현대차가 2.35조 원을 돌려받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7.8조거든요. 예. 그래서 꽤 되는 거고. 그런데 현대차가 또 한 가지 혜택이 더 있는 게 조지아주가 약속을 또 해줬어요. 공장 지으면 2.4조 원 주겠다. 예. 세액 공제. 그럼 이거 합치면요 거의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돈 다 한 돌려받는. 60% 정도 돌려받는 네. 셈이네요. 한 2조만 이제 투자하면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비용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는데 시장은 지금 이런 거보다는 IRA 법안 통과돼서 보조금 못 받는 거 어떡할 거냐. 예. 엔진 품질 보험 이거 계속 나오는 거 어떡할 거냐. 예. 그리고 제일 큰 게 이거 이제 자동차도 공급가인 가면 어떡하지? 차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소비가 꺾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더 크다 보니까 분명히 호재거든요. 예. 호재인데 지금 시장에선 반영을 아직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화재에 이어서 이제 규제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고 또 뭐 네이버라든지 비슷한 플랫폼 업체들도 힘든데 지금 아직 뭐 바닥이 온 건지 어느 정도 또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 왔다라는 데는 동의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워낙 그 전부터 미리 빠지고 있었고, 예. 뭐 카카오만 해도 거의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 빠져버렸잖아요. 주가가 너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증권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인식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닥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부가 되게 많아요. 예.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네. 카카오랑 그룹 자체가 예. 작년에도 저희도 뭐 방송에서 많이 좀 비난도 사실 네. 좀 한 것도 사실인데 뭐 스톡 옵션 문제도 있었고 분사를 너무 많이 네, 했고요. 너무 많이 했고 그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뭐 바뀐 게 사실 없었죠. 계속 상장을 좀 강행을 했었고 너무 성장만 앞에 딱 두고 뒤를 안 돌아보고요. 네. 그냥 독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근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번에 사실 그 데이터 센터 화재도 사실은요, SK CNC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죠. 엄밀히 그렇죠. 따지면. 예, 예.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데
욕은 카카오가 다 먹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예. 백업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였다는 문제였죠. 거죠. 예. 아니 이런 사고가 사실은 어디서든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의 훈련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백업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네이버랑 너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같은 서버를 썼는데 네이버는 바로 복구, 카카오는 한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복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사람들의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든 게 다 신뢰를 상실시켜 버린 요인들이니까 이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냥 보상금 지급한다. 대표가 죄송합니다고 사퇴한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의미 있게 회복하려면 저는 일단은 뭐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겠지만 주주 가치를 복원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큰 거는 합병 아닌가. 네. 카카오 계열사가 좀 많잖아요. 예. 이거를 좀 뭐 의미 있는 회사 하나라도 네. 합병을 해주면 합병하면 상장 안 하거든요. 네. 그런다면 이제 그 카카오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이미지가 바뀌겠죠. 예. 진정성이 있구나. 네. 근데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매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약세장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이제 공매도도 좀 적게 할 법한데 왜 이렇게 비중이 높은가요?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요, 거래대금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워낙 줄어가지고요, 예. 옛날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코스피에 물론 공매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의 10월 공매도 일평균 이제 거래대금입니다. 일평균 공매도 이게 5,600억 수준이고 지금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이게 7.5% 되거든요. 이게 그 2020년 3월 기억나시죠? 예. 코로나 때 폭락했던 예.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비중으로. 그거 엄청난 비중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주는데 공매도는 늘어나요. 그럼 네.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버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좀 어려운 거는 대차 잔고도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대차 잔고가 이게 20억 주나 20억 주가 된대요. 전체 주식수 중에 20억 주인데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20억 주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공매도 대차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빌려서 공매도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대차 잔고는 빌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공매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경우에 이제 연말에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익을 평가해야 되는 네. 상황 때문에 이제 쇼커버링을 하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11월 이후 12월 되면서 이른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네.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혹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60일 이제 비중입니다. 60일 이제 그 거래대금 좀 비중 해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한번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그 S1이란 기업이 지금 공매도 거래 비중이요 무려 22.63%나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여기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은 다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SK케미칼이 한 13% 정도 되고 DL이라고 있습니다. DL이 이제 그 옛날에 대림산업 예. 그쪽 이제 지주사인데 여기가 14.31% 정도 이렇게 지금 공매도 거래 비중으로 좀 잡혀 있고요. 그 외에 LG이노텍이 9.95%, 네. 그리고 OCI가 8.27%, 한전기술이 8.27%, GS건설이 9.83%, LS일렉트릭입니다. 여기가 9.13%.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 회사죠. GKL이 9.71%. 마지막으로 그 의류 회사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네. 9.4%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시장이 지금 7.5잖아요. 예. 거기보다 다 높고. 네. 근데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좋아야 또 나중에 쇼커브링 할 때 예. 가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들이 좋은데 유독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예. 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연말까지 앞으로 한두 달 증시를 놓고 이제 약세장 속의 상승장 말하면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침체 심화가 되니까 뭐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뭐 대체적인 시장 전망은 어떤 쪽이 더 강합니까? 높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채 위기만 아니라면 예. 베어마켓 랠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그다음 물가 오르고 경기 침체로 가는 이건 이제 다 어느 정도 계속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한국 증시도 보면요 전저점을 깨지는 않아요. 악재들 나오도 그냥 거기서는 좀 버텨주고 오히려 뭐 반도체 기업들은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좀 버티는데 저번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300 깨고 2,100까지 갔던 이유는 영국발 그때 금융위기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뭔가 시스템 리스크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갑자기 뭐 부채 위기가 생긴다거나 뭐 네. 부동산발 이런 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영국이 또 터진다거나 이탈리아가 터진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스템 리스크는 부채 위기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터지면 그거는 더 빠지는 거죠, 사실은 뭐 진짜 이제 하단이 깨지는 건데 예. 그런 리스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아니냐. 그래서 좀 미국의 금리 인상 고점이 나오면 네. 좀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시각이 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0월 증시도 이제 끝이 나가는데 이제 이번 주도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좀 뭐 좋은 쪽으로든 좀 뭐 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쪽으로든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가장 큰 이슈는요, 결국 미국이 지금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명확한 건 중국이 없어요. 예. 중국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가 채우고 있는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맞습니다. 대표. 그러면 거기에 미국의 투자를 지금 이제 공장을 지을 거 아니에요. 예. 주요 대기업들이 그럴 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네. 보시면 좋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대차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장 짓거든요. 조지아 예. 쪽에.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부품사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사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전기차 쪽이겠죠. 네, 부품도. 전기차 뭐 전동화라든가 예. 이런 쪽 그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IT 쪽도 IT 부품 뭐 소재 장비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공급망을 좀 미국 쪽이나 네. 아니면 또 그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 공장이 이제 굉장히 좀 골치 아파졌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약간 좀 일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비중을 네, 축소해야 비중을.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은 어디다 채워야 되니까 네. 뭐 공장을 또 짓겠죠. 그러면 반도체 소재 장비한테는 또 좋을 수 있으니까 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예. 미중 갈등에 의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리고 요건 좀 개인적인 바람인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건설사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가장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갑자기 지금 PF 네. 우리나라 뭐 부동산 네.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형 건설사가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 네. 그 리스크 좀 완화되는구나 시장이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대형 건설사는 뭐 또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게 좋은 쪽이보다도 약간 불안한 느낌 속에 한번 지켜보자 네, 이런 그러니까 뜻이네요. 요거를 이제 시장의 좀 키팩터로 네. 이게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예.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이 살아나주면 네. 사람들이 이쪽은 괜찮나 보다. 그럼 또 투자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어서 예. 대형 건설사는 좀 시장을 보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연벌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정원석, 고희영, 박상욱 이 세 분의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 이건 이제 전기차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이 전기차 그 이후 스마트카 예. 한마디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긴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스마트카라 그러죠. 똑똑한 차 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은 이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돼요.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인공지능화 돼야 되는 거 자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동화래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돼야 이 수많은 연결하고 뭐 자동화할 수 있는 거는 전기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동력원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내연기관차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가 달린 예. 전기차가 좀 뒷받침이 돼야만 이게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을 피처폰에 좀 비유를 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옛날에 그 스마트폰 전에 바로 예. 피처폰 썼었잖아요. 근데 예. 피처폰은 뭐죠? 사실 통화 기능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 옛날에 처음 나온 핸드폰보다 좀 기능은 좋아졌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컴퓨터처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기차가 딱 피처폰 같은 거래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바로 스마트카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다음은 이거다. 요걸 비유를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적절한 비유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에 옛날에 한번 투자해서 부자 되신 분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스마트카 시장이 열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누가 생각해도 그 다음은 스마트카거든요. 이미 테슬라는 지금 그런 차를 내놓고 있잖아요. 예. 계속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담긴 그런 보고서니까 읽어보시고, 이게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좀 어렵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차가 이번 올해 말에 G90 차 있죠, 제너시스. 네. 여기에 레벨 3를 단 차를 내놓은대요. 레벨 3는 뭐냐면요, 자동차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을 필요는 없고 차가 알아서 그냥 예. 주행을 해줍니다. 네. 스스로.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맞아요. 이제 반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위기 시에는 또 네, 개입을 해야 사람이 되고.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아직은 고속도로만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내 주행은 좀 아직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진짜 이제 자율주행은 그동안 이제 무늬만 자율주행이 아니고 네. 진짜 자율주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런 자율주행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센서라고 합니다. 네. 센서가 다 감지를 해야 되죠. 카메라 같은 네, 거. 카메라, 라이다, 뭐 레이다라고 하는데 네. 한번 그런 건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근데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이런 거 다 잘 만들잖아요. 특히 카메라의 강점이 많죠. 예. 스마트폰 카메라가 다 자율주행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꼽아줬는데 그 중에 또 MLCC. 네. MLCC가 전류를 컨트롤해 주는 건데, 이 특히 그 내연기관차에는 3,00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네. MLCC가. 근데 테슬라 전기차에는 10,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자율주행차는 이거보다 2배가 더 늘어나요, 또. 그러니까 엄청난 MLCC가 탑재가 되니까 시장이 네, 커지겠네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훨씬 커지는 거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도 바뀐대요.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도 이제 그 앞에 계기판이 디지털화 다 돼 있잖아요. 네. 뭐 LCD나 OLED 들어가서. 그러면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만드는 기업들한테도 네. 굉장히 좀 큰 시장이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 시장이 아마 OLED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OLED 제조사나 이런 쪽에는 또 스마트폰 말고도 하나의 시장이 열리니까 결국 전기차 다음은 저도 스마트카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은 꽤 여기, 많겠네요. 예, 여기에 나온 기업들만 그냥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MLCC 쪽에선 그 삼성전기 있고요. 카메라 LG이노텍도 있고, 또 PCB 만드는 회사죠. BH, MLCC 만드는 아모텍, 또 여기 2차 전지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네. LNF, 나노신소재, 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여기에 좀 거론이 돼 있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좋지가 못합니다만은 온갖 악재들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